안녕하십니까. 신의 한수의 신의식입니다. 요즘 조국 사태 때문에 다른 경제 이슈, 외교 안보 이슈가 좀 묻혔습니다. 그래도 안 할 수가 없죠. 꼭 얘기할 부분이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얼마 전에 민부론을 출간했습니다. 경제 이슈 아주 중요한 내용들을 담았는데요. 민부론 어떤 내용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자유한국당 정태욱 의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예. 조국 때문에요. 요즘 다른 게 다 이슈가 그냥 묻혀버렸어요. 뭐 경제, 외교, 안보 모든 것이 다 묻혀서 조국 얘기만 하다 보니까 중요한 경제 얘기 이게 좀 빠졌는데, 이번 주 일요일이었죠. 당대표님께서 민부론에 대해서 직접 프리젠테이션 하시면서 기자들에게 설명을 했는데 그래도 말이죠. 부족한 점이 있어서 이렇게 또 의원님 모셨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먼저 말이죠. 시청자 여러분들께 좀 소개를 좀 해드리려고 그러는데, 이게 민부론입니다. 2020 민부론 책이 있는데요. 이 책은 많이 찍지 않았습니다. 대신 자유한국당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다운로드를 받을 수가 있어요. 다운로드 스마트폰으로 받아서 이렇게 읽어보시면 굉장히 좋은 내용이 많습니다. 그리고 쭉 보시면 아주 정리를 너무너무 잘 해놨어요. 이거 책으로 만들었으면요 엄청나게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예, 보면 그래프라든가 중간중간 내용들이 너무너무 잘 돼 있어요. 눈에 딱 들어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거 스마트폰에 다운받으셔갖고 주변 사람들한테 많이 좀 알려줬으면 좋겠어요. 경제 부분 정말 중요한 거고, 이걸 알아야지만이 앞으로 미래를 내다보면서 여러분들이 투자도 할 수 있고 또 사업 계획도 세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건 남의 일이 아니니까 말이죠. 꼭 자유한국당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다운받으시고, 또 꼭 필요하다 책이, 그럼 당에다 막 전화하세요. 꼭 보내달라고. 예. 그러면 아마 보내줄 수도 있을 겁니다. 꼭 한번 100권 정도는 있지 않을까요? 그래도 하여튼 꼭 다운받아서 보시고 필요하시면은 당에다가 요구를 하시면 보내주실 텐데, 자, 민부론 핵심이 뭡니까? 이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을 소득주도 성장론이라 하지 않습니까? 네네. 소득주도 성장론이라는 것은 기본 논리적인 가설은 가계소득을 증가시켜가지고 그것이 유효 수요를 창출하고 그것이 투자로 이어지고 그것이 경제 성장을 가져온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가계소득을 증대시켜가 투자가 늘어나가 경제 성장을 한다. 이게 바로 문재인 정부의 경제 성장론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이제 가계소득을 증대시키는 방법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최저임금을 올려가지고 가계소득을 늘려주고 두 번째로는 정부가 재정을 확 풀어가지고 가계소득을 올리는 이 두 가지가 가장 핵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저임금을 올리다 보니까 실제 최저임금을 올릴 수 있는 여유가 있는 대기업이나 수출기업이나 이런 기업들은 뭐 최저임금에 해당되는 사람 별로 없다 보니까 중소 최저임금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중소자영업자, 중소상공인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저임금을 올려버리니까 자영업자가 가져야 될 소득을 근로자한테 주다 보니까 결국에는 뭡니까? 돌려막기 하는. 돌려막기. 그러니까 한 사람의 소득을 뺏어가 다른 사람의 소득을 주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정부 예산을 소득으로 많이 준다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다른 쪽에 예산을 써야 될 걸, 예를 들어 국방이라든가 산업 개발에 대해서 써야 될 돈을 노인복지나 어린이 복지나, 그다음 요즘 문재인이가 가장 잘했다고 이야기하는 문재인 케어에다 돈을 쓰면은 뭔가 다른 데 돈을 덜 쓰일 거 아닙니까? 그렇다 하면은 이 두 가지가 최저임금을 올리는 거는 자영업자의 돈을 뺏어 가지고 근로자한테 주게 되고, 그리고 또 국가 재정을 타다가 노인복지, 문재인 케어, 어린이 복지에 돈을 쓴다라는 건 누군가가 다른 예산으로 가야 될 걸 안 줬으니까 결국 국가 전체 부는 똑같은데 이쪽에 있는 걸 이쪽에다 주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경제의 가장 큰 원칙은 일자리는 기업이 만들고, 그리고 또 생산이 늘어나지 않는 상황에서 분배를 하는 건 누군가에서 뺏어서 누구한테 주는 것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문재인 정부가 경제정책이 실패하는 거는 이유는 경제가 성장하지 않는 상황에서 누군가에서 뺏어가지고 가계소득을 인위적으로 늘리라 하다 보니까 실제로 이 정부는 오히려 소득 격차가 2003년에 5분위 통일을 시작한 이후로 가장 나빠지는 겁니다. 소득은 나빠지고, 그리고 또 최저임금이 올라버리니까
최저임금을 주기가 어려운 산업 분야나 고용 분야가 자꾸 줄어드니까 가난한 사람이 더욱더 가난해져 버리고 이래 되니까 지금 경제가 성장이 안 되고 근로시간을 단축시켜버린 기업이 안 됩니다. 그러면은 민부론의 핵심은 완전히 새로운 내용이 아니라 원래의 경제 원칙으로 돌아가자. 기본으로 돌아가자. 일자리의 창출은 기업이 하니까 기업의 길을 살려가지고 네네. 기업의 길을 살린다는 것은 기업이 투자를 적극적으로 하면은 유효 수요가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게 경제 성장을 가져오고 그럼 일자리가 늘어나고 이제까지 소득이 없어가 국가로부터 배급 비슷하게 또 국가로 돈에 의존하는 사람들이 봉급을 받게 늘어나면은 빈부격차도 완화되고 전 국가적으로 생산이 늘어나기 때문에 경제 성장도 이루어지지 않느냐? 그거는 뭐 별도의 이론이 아니라 원래 경제 철학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비판을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그거 이명박 정부 때나 박근혜 정부 때 하던 거 아니냐? 다시 이제 과거로 회귀하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기본이잖아요, 그게. 그래서, 그러면 오히려 우리들이 이야기하는 거는 이명박 정부 때는 국제금융위기가 났기 때문에 실제로 제대로 된 경제정책을 쓸 여가도 별로 없었어요. 힘들었죠. 그때는 힘들었고. 그래도, 이명박 정부 때가 국제금융위기를 아주 잘 극복해가 우리는 국민들이 별로 못 느끼는 사이에. 타격을 많이 안 받았죠. 지나갔죠. 그런데, 박근혜 정부 때는 실제로 그때는 하도 경제민주화라는 이름으로 어설프게 좌파 경제 이론을 오히려 따라갔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최저임금이 이 정부 들어서 가지고 2년 만에 29%나 올려가지고 문제됐지만 사실 박근혜 정부 때도 최저임금을 연평균 7%씩이나 올렸거든요. 사실 그때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한 3% 정도 되는데 2배 이상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원래 경제 원칙, 경제는 그러니까 기업이 일자리를 만들고 국가 전체적인 생산이 늘어야 소득이 늘고 소득이 늘으면은 결국 국민 전체의 분배가 늘어나기 때문에 경제가 성장한다. 이런 기본 원칙으로 되돌아가기 때문에 기업의 길을 살리고 기업이 돈을 더 벌을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고 그리고 또 우리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규제 내지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소수 일부 귀족 노조를 위한 노동 규제. 그리고 또 기업들이 투자를 하고 새로운 것에 대해서 하기 위한 벤처 캐피탈들에 대해서 과감하게 규제를 완화하고 그 사람들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국가 전체적인 이제 투자가 늘어나고 그게 유효 수요가 늘어나고 그러면은 기업들이 더 많은 생산 활동을 하고 그러면 더 많은 일자리가 늘어나고 그럼 국민들의 그 고용을 통한 소득이 늘어날 거 아닙니까? 자연스럽게 늘어나요. 그런 원래의 경제 원칙으로 돌아가자는 것이 이야기입니다. 민부론, 원래의 경제 정책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러다 보면은 핵심이네요. 지금 현재 이 정부가 하고 있는 거는 국가 주도 경제 성장이죠. 국가가 그냥 현금 막 나눠줘가지고, 국가의 삶을, 그러니까, 나의 삶을 책임지는 국가. 아니, 자본주의 국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왜 나의 삶을 국가가 책임집니까? 나의 삶은 내가 책임지는 겁니다. 나의 삶은 내가 책임지되 도저히 우리 사회에서 연세가 너무 많이 드신다든지 장애인이라든지 그런 분들에 대해서 국가가 보충적으로 하는 것이 바로 자유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원래의 원칙으로 되돌아가자. 그것이 그래서 민간 주도의 경제 성장 그리고 민간이 잘 살 수 있는 경제 성장 그렇기 때문에 이걸 민이 부유한 경제 정책이다 해서 민부론입니다. 민부론. 국민이 부유한 경제 정책. 국민이 부유하고 국민이 주도가 되는 경제 성장. 국민이 부유해야죠. 그래야지만이 경제가 돌아가는 건데. 이 정부는 정부가 하는 일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문케어도 문재인 정부사하고 그다음에 노인복지도 하고 가난한 사람들한테 가장 일자리를 만드는 것도 하다 보니까 오히려 민간은 더 가난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금을 그런 돈이 모자라니까 더 세금을 걷어야 되고 세금 거두는 게 목표에 미달되니까 세무조사를 대대적으로 그냥 하고 지금 사실 언론에 잘 안 나와 그렇지 각 세무서에 세무조사가 막 빗발치기 하는 이유가 경제가 안 좋은 상황에서 국가 세금을 국가가 막 돈을 많이 써야 되니까 세금을 막 걷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세무조사를 막 이제 하고 있는 이런 현실. 그리고 또 그래도 돈이 모자라니까 미래 세대가 써야 될 국가 빚을 늘리는 거예요. 그는 이 정부 사람들이 가장 위한다고 하는 청년 세대를 사실상 착취하는 내용이거든요. 계속해서 적자 재정이 누군가는 갚아야 되는
되지 않습니까? 예. 누가 닫습니까? 미래 세대 사람들이. 젊은이들이 다 갚아야죠. 그러니까 미래 세대의 부를 착취해가지고 현재 세대들이 나눠갖는 국가 세금으로 자기들 그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 보면 그렇게 되면 되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예. 요즘 뭐 타당성 조사, 예타 그런 것도 면제하고. 예, 면제해서 그냥 이게 뭐 그냥 주민들이 원하면 한다 해서 별로 필요도 없는데 사업 막 SOC 투자하고 있는데 결국은 그게 다 국민 부담으로 언젠가는 돌아가게 되지 않겠습니까? 예, 예. 예. 아, 큰일인데요. 자, 자유한국당이 경제대전환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예. 그래서 요즘 뭐 조국 문제, 안보 문제 뭐 계속 터지고 있는데 경제 문제가 내년 선거의 가장 핵심이 될 것 같은데요. 경제대전환위원회 어떤 분들이 참여하고 어떤 계획을 세우고 계십니까? 그 전체 우리가 5개 분과를 만들어가지고 우리 국회의원이 약 20분 정도. 위원장 맡고 계시죠? 근데 그 중에 5개 분과 중에 제가 한 개 예. 위원장을 맡았고, 예. 그리고 그 70명 정도 되는 분들이 이제 민간인인데, 그분들 중에는, 교수님들이 한 절반 되고, 예. 또 나머지 이제 여러 그 각계의 경제 전문가들을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국회의원 한 20명, 그리고, 교수님들이 한 30분 정도, 예. 그리고 각계의 전문가들 한 40분, 이래가지고 예. 90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약 한 90일 정도, 정말 그 이번 여름에 땀 흘려가지고 준비한 내용입니다. 아, 진짜. 그래서 이렇게 민부론도 나오고 앞으로 또 경제 정책도 많이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의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지만 예. 이 정부의 가장 큰 실정, 뭐 소득주도 성장도 제가 봤을 때 완전히 실패고 예. 또 뭐 문재인 케어도 예. 완전히 실패고 예. 한데 총체적으로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경제는 경제 그 자체의 논리가 있습니다. 예. 경제. 그러니까 이게, 그런데도 이 정부가 하고 있는 일들은 이념에 기인해가지고 자꾸 이 일을 하는 겁니다. 이념에 예. 개입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주 그 뭡니까? 상식적으로 봐가 부자들한테 돈을 좀 뺏어가 가난한테 주자. 그러면은 굉장히 정의로워 보이고 예, 예. 도덕적이고, 그렇지만 경제는 그런 게 아니거든요. 부자가 다시 투자를 할 수 있게 해야, 그리고 투자를 하게 되면은 누군가를 고용하게 되고, 예, 예. 그리고 이제 자기 돈으로 하지 않고 누군가로부터 돈을 빌리지 않습니까? 이자를 지급하고, 그래도 그런 과정에서 남의 토지와 건물을 사용하니까 또 렌트를 주고, 예. 그렇게 해가지고 경제가 돌아가는데, 그러네요. 부자들을 다 돈을 뺏어버리는 식으로. 투자를 안 하죠.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 소득세를 올려가지고 세금으로 뺏어버리고, 그리고 돈 많이 벌었다 해가지고 법인세를 올리고, 이런 식으로 누군가를 뺏어가지고 이거를 미래를 위해서 투자를 하지 않고 현재 세대들의 자꾸 복지비로 자꾸 지출을 예. 해버리고 나니까 됩니다. 그래, 한마디로 얘기해. 이 정부의 가장 큰 문제점은 이념 과잉이라는 거죠. 이념 과잉. 경제는 경제로 봐야 되는데 이념 정거. 예를 들어 우리가 그 외교 문제가 실패한 이유가 그것도 이념 과잉인 거예요. 아, 그렇죠. 예. 예. 외교라는 거는, 시국적입니다. 예, 외교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일본 같은 경우를 봤을 때, 일본은 우리를 굉장히 착취했는 일제 36년의 대상이기도 하지만은 또 자유우방 국가로서 동맹이죠. 우리 동맹 국가 중에 동맹의 동맹이니까 뭐 예. 거의 우방인데다가 특히 경제적으로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소재 부품 산업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반도체나 철강 같은 이 첨단 산업과 합쳐가지고 예. 우리가 물건을 만들어가지고, 경제를 하는 경제 파트너이기도 한데, 이거를 적과 아군, 그러네요. 그렇게 구분해버리면은, 아니, 우리는 이제까지 일본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1965년에 한일 국교 정상화할 때 우리하고 일본하고 이 GDP 사이가 30배였거든요. 예, 예.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협력을 하면서도 또 엄청난 경쟁을 해줬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일본하고 우리하고 경제 격차가 3.2배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예. 많이 따라왔거든요. 많이 따라갔네요. 그 자체가 우리가 그 길을 하고 있는데, 지금 뭐 지소미아 파기하면서 일본과 뭐 적대시하고 서로 말이죠. 백색 국가 제외시키고 예. 참 이렇게 되니까 우리가 경제 동맹이 없어지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옛날에 미국하고 소련하고 싸움할 때 두 나라는 진짜 적이었거든요. 예. 그래야 되는데 소련이 아직 그냥 졌지 않습니까? 도저히 뭐 GDP 규모도 안 되는 소련이 자꾸 미국에 공격을 하니까 안 되는데, 지금 중국이 미국하고 뭐 경제 무역 전쟁을 하니 하면서도 서로 협력을 하면서도 예. 이 전쟁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일본하고 너무 이념적인 거를 가지고, 그래 세상이 어떻게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적과 아군이라 하는 것이 그렇게 다 구분되는 게 전쟁 시위에는 이 되는데 너무 이게 이념적으로 딱 갈라버리고 경제도 잘 사는 것들은 뺏어간 가는 사람들 나눠주는 것이 예. 정의롭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모든 일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흑백 논리. 예, 흑백 논리. 그다음에 이념 과잉. 야, 이게 가장 큰 문제다 이 정부에. 예. 그리고 우리 조국 이 조국 씨를 이번에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을 했는데 자기는 사회주의자래요. 예, 그러니까 사회주의자를 하니까 자기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왜 전향도 안 했느냐? 그러니까 그 이야기하는 내용이 우리 헌법 체계에서도 사회주의를 포용할 수 있을 만큼 그렇게 된다.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그 우리 헌법에서 이야기하는 사회주의는 민주사회주의라 해가 헌법적인 가치, 그 선거제를 통해 의회 민주주의를 인정하는 그러한 예. 민주사회주의이고 자기가 있는 한국 사회주의 노동당 산호맹 갖는 경우는 사회주의를 현재 대한민국을 폭력적으로 뒤집어 엎어가지고 하는 사회주의니까 완전히 이야기를 다른 거예요. 다른 거죠. 예. 예를 들어 독일 연방 사회주의 공화국인가 그래 돼 있을 거예요. 예, 예. 그것도 사회주의지만 그 사회주의는 의회 민주주의를 존중하는 사회주의고 조국 씨가 젊은 시절에 했는 거는 대한민국을 폭력적으로 뒤집게 엎겠다라는 거를 그 사회주의였거든요. 같은 사회주의에서 어떻게 보면 좀 이제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이 국민을 속이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 폭력혁명으로 대한민국을 엎겠다는 사회주의하고 민주주의 기본 가치를 존중하는 사회에서 어떤 사회적인 가치를 실현하자는 그 민주사회주의하고 같을 수가 없는 거를 말이 같다고 해가지고 그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자기는 그 산호맹에 대해서 전향도 안 했다. 그리고 부끄러워하지도 않는다. 네. 그러면서 나는 대한민국 국민이 투표를 통해가 만들어지고 의회 민주주의를 이제 선택하고 있는 이 대한민국에서 법무부 장관으로 전혀 부끄러워하지도 않는 이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념 과잉의 문제. 진짜 요즘 뭐 국회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고 있습니다. 예. 경제 관련해서는. 예. 예. 어쩔 수가 없는 상황이죠. 예. 지금 민주당은 뭐 자신들이 원하는 것만 내보내고 예. 국민들이 원하는 건 하지 않고 있는데 20대에서 가장 필요한 정책, 통과돼야 될 국회의 정책은 어떤 거 있습니까? 지금 우리 사회가 당면한 거 경제만으로 보겠습니다. 네. 경제만으로 본다면은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나라가 경제 성장을 하고 이렇게 발전해 오는 가장 큰 원동력은 사람입니다. 예. 사람. 꼭 우리 한국 사람들 머리가 좋고 아주 부지런하고 이러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 부지런하고 머리가 좋은 한국 사람을 활용하지 못하도록 노동법으로 묶어버린 거예요. 52시간 이상 일 못하게. 노동의 유연성. 예. 예. 그렇게 하고 근로시간을 너무 단축하고 예. 이래 되기 때문에 노동법을 어느 정도 완화시켜야 되는 이런 것이 이제 하고 그리고 또 우리가 기초 소재 부품을 일본에서 무역 보복을 받았는데 그 일본을 이기려고 한다면은 필요한 규제를 완화해야 됩니다. 예. 가장 대표적인 것이 그 화평법, 화관법 같은 경우. 예. EU라든지 일본 같은 경우는 1톤 이상의 화학물을 수입하거나 제조할 때에 그 리포트를 내도록 되어 있는 거를 우리는 100kg만 되면 내도록 하니까 그 리포트를 하나 내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1억 2천만 원이 든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반도체 소재가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개발이 못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정부에서는 그 에칭가스라 하는 반도체 생산에 필요한 이런 화학물질을 생산하는 거를 정부가 돈을 대주겠다는데 돈을 대주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거는 그와 같은 화평법, 화관법 같은 거를 해제하고 그리고 또 연구원들이 막 밤새 연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또 뭐 52시간 막 연구하다가 퇴직해버리니까 그러니까 그 연구 종사나 연봉이 어느 정도 이상인 사람은 일은 지가 알아서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일본 같은 연봉이 일정 액수 이상인 사람이거나 또는 연구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마음껏 일할 수 있도록 굉장히 유연한 규제 완화 아까 이야기했던 노동 완화 그리고 세 번째 이제 우리 경제에 있어 가지고는 우리 사회가 필요로 한 것이 이것입니다. 벤처 산업을 육성을 해야 되고 신수정 산업을 육성하고 그리고 또 기초 소재 산업을 육성하려고 하면은 지금 현재 공정거래법에 보면은 기업들의 손발을 너무 묶어버린 거예요. 근데 가장 대표적인 게 보면은 벤처 기업이 우리나라가 안 되는 벤처가 육성은 참 뭡니까? 처음에 발생은 많이 하는데 망해버리는 이유가 원래 벤처가 발전되는
미국이나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벤처가 어느 정도 해가지고 성장이 되면 이것이 대기업이나 이런 데서 이거를 사줘야 됩니다. 그렇죠. 사줘야 되는데 우리는 그 공정거래법상 대기업은 이거 사줄 수가 없도록 돼 있어요. 왜 그러냐면 두 가지 조항 때문에 그런데, 대기업들이 이 경영에 참여하지 않는 목적으로 이 뭡니까 기업을 살려고 하면은 예. 5% 이상 투자를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 그 대표님께서, 심 대표님께서 벤처에 대해서 하나 만들었다. 이래 되면은 이거를 이제 네이버 같은 데서 사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예를 들어서 무슨 이제 뭐 아주 그 신기한 기술들. 앱을 하나 제대로 만들었다. 예. 그러면 그거를 네이버에서 사주든지 아니면 카카오에서 사줘야 되는데, 그거를 하면은 경영에 참여할 목적이 아니면은 5% 이상 주식을 투자를 못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두 번째는, 그러면은 경영에 참여할 목적이면은 이제 대규모 기업 집단, 근데 이래 지정이 되나 놓으면은 들어오면은 주식을 이제 자회사가, 지주회사에 대한 자회사가 되려고 하면은 50% 이상의 주식을 획득해야만이 그렇죠.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인수를 못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 에칭가스를 만드는 회사를 삼성전자가 만약 이 인수를 해가지고 기술을 줘가 키우려면은 이 현재로서는 불가능하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불가능하네요. 예. 그러니까 이런 규제를 완화하는 것, 그러니까 공정거래법과 노동법과 각종 화평법, 화원법 같은 이런 법들을, 규제를 완화시키는 것이 우리 20대 국회가 정말 이 경제가 일본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겨야 되고 또 우리 경제를 살리려고 한다면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이 규제가 빨리 풀려줘야만이 우리 경제가 살아날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아이고, 이렇게 뭐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또 우리 조국 문제 얘기하려니까 입이 막 껄치러지네요. 아유, 뭐 조국 얘기하면 갑자기 욕 나올 것 같아서 말이죠. 예. 자, 조국 때문에 지금 뭐 국회가 예. 국정감사에 들어가면서 예. 조국 관련 국정감사가 될 것이다 예.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굉장히 중요한 국정감사죠. 예. 이 정부가 지금 여러 가지 부분에서 조국과 관련된 사업도 도와줬다, 뭐 했다 하니까요. 예. 이번 국정감사가 이제 계획되어 있는데 예. 어떤 부분에 있어서 중점적으로 지금 국정감사가 될 예정이죠? 문제는 크게 나라가 세 가지입니다. 네. 자녀 대학 입시 내지 대학원, 의학전문대학원 입시 비리에 관한 문제, 네. 이거는 아마 교육위원회가 주로 될 거고, 그래도 펀드에 관한 문제는 저희들 정무위원회가 그러니까 펀드, 중요하죠. 펀드 문제거든. 그다음 세 번째, 운동학원에 대한 재산을 빼돌린 문제는 그 돈과 관계 때문에 우리 정무위원회와 교육위원회가 소관이 되지 않겠는가. 그 세 가지가 기본 되는데, 제일 문제가 된 거는 그렇게 국정감사가 제대로 되려고 하면은 증인을 데려와 가지고 제대로 따져 물어봐야 되거든요. 근데 이거를 여당에서 절대 못하도록 철벽방으로 단 한 명도 지금 신청을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대부분 다 거부한 것 같아요. 완전히 다 거부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실체적 진실이 알려지는 것을 굉장히 이제 두려워하고, 근데 이게 여당의 입장을 보면 이런 것 같아요. 오히려 이런 거를 가지고 조국 씨 하나로 막 논쟁을 벌치면 다른 온갖 정권이 출범한 적에 이제 3년차 되니까 온갖 뭐 부정 비리가 많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이거를 오히려 가리는데 도움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지, 조국 씨에 대해서 저렇게 집착하는 모습들을 이래 바라봤을 때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문재인 정부가 노무현 정부의 이익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나 한 가지 차이점은 노무현 정부는 소수 진보 좌파의 힘을 얻어가지고 어렵게 정몽준 씨하고 합의가 단일화를 해가지고 중도 세력을 끌어들여가지고 이 집권을 해가지고 영구 집권을 하기 위해 가지고 중도 진영으로 과감하게 자기들이 이전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한미 FTA 같이 좌파 진영이 싫어하는 거라든지, 파병도 하고, 이라크 파병도 하고, 제주 해군 기지도 만드는 이런 식으로 중도 내지 우파 쪽 정책을 해가지고 자기들이 대중 정당으로 나아가려고 하고 있는데, 지금 문재인 정부는 전혀 반대의 정책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사실 노무현 정부보다도 훨씬 더 광범위한 진보 좌파 플러스 중도층의 지지를 받아가 됐는데, 자기들은 노무현 정부 때의 실패 사례를 어떻게 되느냐, 자기들이 중도의 가치인 한미 FTA나 이라크 파병이나 그 해군 기지를 함으로 인해가 자기들의 핵심 코어 좌파 진보 세력들이 분열됨으로 인해서 자기 정권이 위험해졌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것 같아 보여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굉장히 오히려 진보 좌파적인
가치라기보다 진보 좌파 세력들이 싫어하는 어떠한 일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대표적인 것이 실제로 우리나라 노동자가 2천만 명이라 되는데 민노총 사람들은 한 100만 명밖에 되지 않거든요. 근데 민노총이 반대하면 어떠한 일도 안 합니다. 그러니까요. 어떤 폭력을 행사해도 다 용서를 해주고, 그리고 우리 경제가 이렇게 문제를 일으키는 소득주도 성장론 중에 최저임금 인상 같은 경우, 사실 최저임금 인상에 하면은 직장이 안정되어 있는 공기업과 대기업에 속한 민노총 사람만 혜택을 보지, 일반 뭡니까 자영업자들이나 중소상공인들에 취직되어 있는 노동자들의 해고가 계속되니까 굉장히 불이익을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이 사람들은 꿈쩍도 하지 않고 그대로 최저임금 시행 같은 거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또 합리적으로 경제정책으로 본다면 일본과 이렇게 계속 각을 세울 게 아닌데도 계속 그 각을 세우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실제 우리나라 경제는 어렵고 외교는 어렵고 안보는 어려워지는데도 불구하고 이 진보 좌파들이 똘똘 뭉치니까 진보 좌파들 여론조사상으로는 자기들이 여론이 떨어지지 않는 걸로 나와요. 정부가 오히려 진보 좌파 세력들을 강력하게 끌고 가는 것이 여론 지지층에서는 굉장히 보이지만은, 그러나 전체 국민들의 아마 그 마음은 사지를 못하고 있다. 그렇죠. 그러나 이 지지율에 취해 가지고 이렇게 도저히 국민적인 상식에서 어긋나는 일들을 계속 밀어붙이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그냥 좋은 말씀, 그냥 요점을 딱딱딱 정리해서 말씀해 주시는데, 다시 한번 광고 말씀. 여러분들 요 민물원 자유한국당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으면요, 정태욱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 자세히 정리가 돼 있고요. 또 주변에 많이 좀 배포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너무 좋은 말씀 해주시는데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요. 의원님이 활동하는 거 많은 국민들이 알고 있습니다. 경제 정책으로. 그래서 정치 철학이라든가 앞으로 자유한국당이 나가야 될 길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가 5,000년 역사라고 하지만은 실제로 위정자들이 국민들에게 신뢰를 받지 못하는 많은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유한국당을 포함해가 위정자들이 진심으로 백성들을 위하는 정책, 국민들과 호흡을 같이 하는 정치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 자유한국당이 그동안 많이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반성을 하면서 다시 국민들의 신뢰를 받고 국민들과 같이 호흡을 같이 하는 정치를 해야 될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저도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 너무너무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정태욱 의원님, 경제 전문가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 시민과 함께하는 그런 마음을 넉넉히 가지고 계신 애국자입니다. 여러분들 하여튼 많은 지지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특히나 민물원 중심에 또 우리 정태욱 의원님이 함께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경제 정책들을. 배가 뜨뜻해야 정치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민물원 자유한국당 홈페이지에서 많이 다운 받아 주시고요. 더불어서 내년 총선은 정말 어려운 총선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길 것 같죠? 이자들 무슨 일 할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뭉쳐야 됩니다. 지역에서 똘똘 뭉치고, 그리고 선거 감시, 불법 감시 많이 해서 잘못된 점 지적해주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원봉사, 여러분들 내년 총선 되면 탁 자원봉사하는 마음을 가져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하여튼 신의 한 수 구독해 주시고요. 정태욱 의원님 지역국에 계시는 분들은 이 영상을 주변에 많이 홍보해야 됩니다. 이 경제, 조국도 문제지만 경제가 더 큰 문제입니다. 지금 경제 망하면 대한민국 없어지는 거니까요. 요거 꼭 자유한국당 홈페이지에 다운받아서 민물원 주변에 많이 좀 널리 퍼뜨려 주십시오.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잘 됐나요? 괜찮습니다. 신의 한 수의 구독, 좋아요, 알림 방법입니다. 보실 영상을 눌러주세요. 아래의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럼 종 모양이 나옵니다. 그 종 모양을 눌러주시면 신의 한 수의 새로운 영상들이 알림이 울립니다. 그리고 엄지척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버튼은 신의 한 수의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많은 의견도 듣고 있습니다. 응원의 댓글도 부탁드립니다.